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다시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온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에 최대의 하락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급락의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오늘 좀 슬라이드 준비한 게 많은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 이렇게 많죠. 뭐 미 대선 결과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자 이제 부양책은 나오긴 나올 것인가, 규모는 뭐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그 하원 의장 말로는 증시를 갖다 그렇게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아마 또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을 표현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승부사니까 뭐 지금 평소 같으면은 또 증시 하다가 지금 뭐 민주당이 원하는 부양책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요. 뭐 인플레나 금리 문제도 계속한 불확실성인데 백신 부분 그리고 미중 갈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 WHO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서 이 위에 노란색은 북미 쪽, 아메리카 쪽, 북미라기보다도 아메리카 자료, 남미 포함. 그런데 가운데 이 유럽이 증가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이제 확연하게 보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걷잡을 수 가고 있고 BBC 얘기로는 지금 사망률이 거의 40% 가량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사망률도 그런 상황이고 미국 확진자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3차 웨이브라 할 만하네요. 2차 때보다 더 많은 8만 명씩 그런 상황. 자, 어제 뭐 월드 시리즈가 다저스가 이기는 걸로 끝났는데 저 소식이 참 묘한데요. 뭐 잘 아시잖아요. 저스틴 터너. 중간에 이렇게 별 그거 없이 안 보이더만에 결국은 경기 중에 하루 전날 이렇게 검진 받았던 거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스틴 터너가 올린 저 트위터에 자기 괜찮대요, 몸은. I feel great, no symptom. no symptom. 그러니까 증세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우승 세리머니에도 같이 이렇게 아내와 함께 막 참여하고 했는 이 부분이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하는 놀라운 일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그 근처에 있었던 다저스 선수들이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월드 시리즈 뭐 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선수들, 뭐 중계진들 뭐 할 것 없이 아니면 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급속히 번지는가의 여부도 한번 볼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멀쩡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인데요. 어쨌거나 시장 보시면은 유로스톡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눈으로 보시면 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점을 연결했던 지지선의 기울기들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어제 중요한 선이 깨지면서 그 이후로 지금 한 일주일째 급락의 양상이죠. 3.5% 지수가 이렇게 됐고 S&P는 지금 사흘 연속입니다. 이때 이거 보세요. 이거 한 23% 빠졌던가요 하루에. 그렇게 뚝 빠졌던 S&P Systems Application 주로 이제 업무용 앱 개발 쪽에 그거 하죠. 그러한 또 Products in Data Processing에서 SAP인데 여기가 빠지면은 SAP의 경쟁 업체들은 그러면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같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런 이 업종 자체에 대한 좀 그거죠. 그 다음에 월간 차트 보시면은 좀 아찔해집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독일 닥스가 독일 증시 중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바와 같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본격적인 봉쇄 조치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갭을 동반한 이런 식의.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조금 위험한 선을 물고 내려오네요. 지금 지수선물 한 0.4%, 0.5% 통상 저 정도 빠지면 3%대 4% 가까운 낙폭이 급락이 있었으면 그 다음 날은 하다 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서 한 0.4%, 0.5%는 반등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그 정도는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 선을 갖다가 못 올라선다면은 이번 급락은 조금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중국도 지난 뭐 한 4개월째 지금 중국도 완전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식의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급감하고 있는 거래량 흐름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 월가에서조차 S&P 500에서도 이 이중천정 더블탑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제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금값이나 은값은 올라야 되는데 네. 더 빠져요. 은은.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은 소위 어제 올랐다 할 만한 거는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미국 국채 쪽으로 그러면 매기가 쏠렸느냐? 네.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이나마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즉 미국채 가격이 못 올랐던 얘기예요. 그런 식에다가 유가 뭐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금돈도 빠졌다. 뭐 달러가 올랐으니까 금원이 빠졌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전부 그동안에 유동성에 힘입어서 뭐 설명은 이렇게 저렇게 다 했습니다만 가격이라고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그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올랐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은 앞뒤 잴 것 없는 무슨 급한 손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대선도 한 네. 5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또 손절을 하거나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투자 심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 이후로 지금 미뤄지는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선 전국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대선 전국 뭐 우리도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CNN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야 늘 바이든 그러고 있죠. 바이든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의 재선 그것도 뭐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면은 진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은 제가 봐서는 문 닫는 게 맞고요.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뭐 거의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자 이거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일목요연한 동영상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알만한 분들부터 조지 워싱턴까지는 갈 거 없고 1960년 선거 존 F 케네디입니다. 예. 닉슨하고 붙었는데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 미국 지도에 빨간색 공화당 쪽하고 파란색의 민주당 쪽의 변화를 한번 잘 보시죠. 네. 자, 그다음에 64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했던 린든 존슨이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온통 덮었어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자, 그다음에 68년에는 또 닉슨입니다. 저때 휴버트 험프리 저기도 거의 한번 대통령 한번 될 뻔했던 사람인데 워낙에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에 가려가지고 늘 보면 무슨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냥 조연으로만 나오죠. 자, 어쨌거나 지금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72년에 닉슨 재선 성공할 때는 그냥 매사추세츠 제외하고 심지어 하와이까지 네, 완승이네요. 완승입니다. 예. 76년 자 지미 카터 완전히 저 조지아주 땅콩 농장 주인인 신예가 등장했는데 저렇게 바뀌죠. 제럴드 포드는 닉슨 그 워터게이트로 사임하고 나서 부통령 하다 대통령 된 네. 분이고 우리나라도 왔었던 사람이고 80년에 레이건은 또 미국 전역을 갖다가 거의 뻘겋게 물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주를 갖다가 제가 표시했죠. 미네소타, 위스콘신. 네. 이 와중에도 조지아는 저기 카터 대통령이 출신지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죠. 84년에 먼데이라고 붙었을 때는 미네소타 빼고는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와이 빼고. 조지 부시가 이제 그거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 92년에 조지 부시가 빌 클린턴한테 완패를 당하죠. 네. 이제 카터에 이어서 두 번째 재선 실패한 조지 부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밌는 게 조금 보시면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넘어갑니다. 캘리포니아가 넘어가요. 그리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칸소 주는 이쯤이 있었고, 자 그리고 96년에 로버트 돌 뭐 별 그게 없었는데 이때는
이제 플로리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태평양 저쪽에 연안 쪽 서부하고 저 동부 쪽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러스트벨트라 할 만한 저쪽에서도 이제 파란 물결이 일죠. 2000년에 엘고하고 붙었을 때 이번에는 자 그거 하는데 여기가요.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때 플로리다 주지사가 잽 부시, 이 조지 W 부시의 동생이었죠. 네. 예. 그러면서 그때 투표 용지가 절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전국 득표에서는 더 얻었던 엘고어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다가 그래도 고어가 신사적으로 그냥 부시 승리를 갖다가 용인해줬었죠. 네. 지금 이 꼴이 한 번 더 날까가 금년에 이제 금년 선거에서 그겁니다. 그 이듬해 2004년 조지 부시가 존 케리하고 붙어서 한 번 더 연임해요. 2008년에 이제 오바마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맥케인이었고 상대가. 자, 오바마. 지금까지 존 F 케네디 기억나는 민주당 후보들 지미 카터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오바마 빌 클린턴 다음에 오바마죠. 네.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예입니다. 신예. 신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정치판에서 이렇게 굴러먹었다는 그 느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2012년에 재선하죠. 네. 미트 롬니하고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번 거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문제는 엘고 때처럼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참 절묘한 미국의 네. 선거인단 제도죠. 그런 상황. 그때도 결국은 플로리다를 트럼프가 49%대 47.8,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그러네요. 이겨서 이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6년 그 당시 보도에는 경합주가 10군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지금은 한 6개 정도로 압축됐죠. 압축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기만 다녀요. 딴 데는 가봐야 그냥 뭐 다 정해진 그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동안에 그냥 집에 이렇게 쿡 박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나 다녔다는 조 바이든이 이제는 저기를 가나 본데 주말 유세를 하나 본데 결국 오바마 데리고 간답니다. 본인 뭐 말빨도 안 되고 뭐 원고나 프롬프트 없으면 뭐 뭔 소리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양반이니까 오바마 말 잘하는 그 인기를 한번 지금 BBC 기사입니다. 네. 밑에 이 얘기. 이번에도 플로리다는 키가 되느냐 그런 상황이고 사진을 이렇게 붙인 거는 말인즉슨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니고 오바마와 트럼프고 오바마 뒤에 있는 뭐 딥스테이트 무슨 뭐 기득권 세력 이런 등등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결과가 막 이상해지면서 서로 불복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베럿 대법관을 갖다가 인준을 했잖아요. 그렇죠. 52대 48. 보수성향이. 결국 공화당에서 한 명 이탈표가 나왔습니다만 과반이다 보니까 이뤄내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하루하루 또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뭐 블루웨이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닥치면은 까봅시다 쪽으로 아마 미국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헌터 바이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판에 조금 이렇게 표심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만 워낙에 보도를 안 해주니까 네. 그것도 미국 사람들 중에도 뭐 유튜브라도 좀 들여다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 바이든 쪽의 실체를 갖다가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도 뭐 그렇게 선과 악으로 딱 이분법으로 못 나누죠. 못 나누는데 어느 선거나 차악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악을 택하는 가운데 그래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탐욕스럽거나 좀 무례하거나 좀 외견상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쪽에 바이든 쪽보다는 그래도 덜 사악해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그놈의 여론조사라는 것도 믿을 만한 건가 요즘 세상에 부터 해서 많은 것이 한번 정리되는 대선이 될 것 같고 시장에도 어쨌거나 변동성이 되는데 조금 일찍 오네요.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즘 뭐 그 사이트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내 뭐 팍스넷 같은 거기서도 10월 29일이 변곡이다라고 주장하는 몇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근거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오늘이 29일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네. 11월 4일, 5일 그 무렵 가서 아닌가 싶었는데 시장은 한 발 땡겨서 움직이네요. 네.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저께도 그렇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는 디커플링 됐는데 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의 지수 선물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국내 증시도 여러 가지 또 대내적인 이슈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 그렇습니다.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은 뭐 코스닥에서 이렇게 보시죠. 한 이틀 정도의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냥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 넥라인이 무너졌거든요. 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런 선이 깨지면서 급락으로 바로 이어지든지 아니면은 이 선 확실히 깬 거 맞아 하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다시 재돌파를 갖다 시도하는 어떤 그 기술적 반등, 뭐 테크니컬 어떤 풀백 이런 현상이 나오는 그 과정으로 봅니다. 오늘도 만약 뉴욕과 유럽이 저렇게까지 빠졌는데 우리는 괜찮아 하고 그리고 해서 이 네크라인 선도 올라선다면은 진짜 우리 시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디커플링을 접어든다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간다면은 조금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패턴이 선명해가지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말하는 최소 목표 가격이 이 높이거든요. 네. 이 높이 얼추해 보니까 이게 또 절묘하게도 이번 팬데믹 이후에 상승폭의 38.2%가 또 이렇게 최소 목표 가격이 걸립니다. 러플리 코스닥 72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환율인데 네. 어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5원이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1,130원대에 걸렸는데 사실 그간의 환율 동향을 보면은 물론 뭐 20원대에서는 올라온 거지만 상당히 또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달러화의 추이도 궁금한데 간밤에 달러 가치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1180 이후에 한 1150 정도는 예상이 되었었고 네. 1150 깨진다면은 이제 1120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쫓아왔었죠. 그렇죠. 쫓아왔는데 뭐 워낙에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의 환율 하락 속도가 급하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또 남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맞춘 놈 어딨냐 이러면서 또 그다음에 뭐 약간 달러 강세 쪽을 갖다가 뭐 얘기했던 제도권이나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 씹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그냥 자기 얘기들만 하고 살죠. 뭐 여기 답 없는 세상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 그 다들 정신없이 달러 하던 그때의 고점 이후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다시 재돌파되는가 하는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는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밤사이에 오른 거는 달러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위안 했습니다만 위안도 지금 일주일째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갖다가 단지 우리 서울에서만 최근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 원화 강세 쪽으로 며칠 더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너무 버텼던 그 후유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달러 약세나 위안화 강세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 안 하고 1180에서 오래 그렇죠. 버텼던 이 쫓아가지 후유증인지도 못했죠.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170원 근처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위안 원 재정 환율이 뭐 좀 흘러내리는 걸로 봐서는 서울에서 원화 강세 쪽으로 조금 최근에 또 쏠렸던 느낌. 그러나 NDF 시세의 상승폭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3원 정도 어제 종가보다. 이 얘기는 서울에 워낙에 지금 롱으로 좀 물린 세력들이 많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러다 보니까 반등 탄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더 미는 것도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하는 관점에서 환투기 세력들의 어떤 달러 숏 포지션은 지금 아마 좀 접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장 1145, 50 구간이 또 이제 빡빡한 지지 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나 아래쪽은 이제 대충 확인했다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